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철수설까지 나오는 한국제너럴모터스 GM 사태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GM 전북 군산공장 정문은 부품 수송 차량의 출입 없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해가 뜨고 시작되는 하루. 누구에게나 같은 이 하루의 의미가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군산시청 앞 도로. 굳은 표정의 사람들. 평일 낮 시간임에도 노조원들이 모여 데모하고 있는 이곳은 군산시입니다. 지난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한 후 GM과 한국정부, 노조 사이에서의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곳곳에서 GM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 시민들입니다. 군산시 인구는 총 27만 명,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GM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모여있는 시청 앞 시위 현장과 다르게 군산의 풍경은 다소 한산합니다. 길거리에는 행인들보다 한국 GM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접 군산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몰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300 정도 지금 손해 감소는 몇 달 동안 지내고 있어. 언제까지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네. 이제 봄 되면 좋아지겠지, 뭐 이제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밥 시간 때만 조금 사람들 돌아다니고 밥 시간 지나면 그럼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떠나셨죠? 많이 갔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거의 반절 이상 문 닫았잖아요. 지금 가게들이 네. 권리금, 보증금 외에는 이 권리금, 시설 권리금 뭐 이런 것을 아예 없다시피 해. 아이고. 군산에서 그럼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나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컸지. 옆에 동네가 사람이 없어. 아, 다 빠져나갔어? 다 빠져나갔지. 아, 영동 그 번화가에 그 상가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 봐. 얼마나 큰 영동이네. 영동 서울에서 나도 영동도로 군산 주선수도 얼마나 큰지. 군산 주선수도 진짜 그 큰데 인구수가 얼마나 많니. 태우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없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박친 동네, 내박친 마을. 내박?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도는 번화가죠. 네. 경상도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번화가지. 네. 그럼 우리 군산은 언제나 땅. 이게 그게 진짜 승질나요. 솔직히 말해서. 보다시피 시내에 차가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원래는 아니랬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목자골목이라 사람이 붐비고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시내가 황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도 중심지라는 데인데 이 정도로 생기면은 뭐 우리가 저쪽 오식도 쪽이나 저쪽으로 나가보면은 네. 거의 비었어요. 택시 가면은 그쪽 가면은 종전에는 하루에 2-3 번씩 거기를 댕겼는데 지금 몇 달 됐어도 한 번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쪽으로. 이러한 군산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이 동네 아파트와 빌라 건물의 저녁 시간에는 많은 세대에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이 켜진 세대는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줄었습니다. 한때는 간판 불빛과 행인들로 가득 찼던 거리엔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로 조금씩 불빛과 온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경기 손님이 준 거잖아요. 완전히. 네,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네.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고 나서 거의 매출이 한 4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특히 연말에 거의 한 40%? 평균적으로 한 30%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GM은 지금 발표까지 이번에 명지를 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보다 제가 봤을 땐 현대중공업보다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GM태우가 문을 닫게 되면은. 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사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예,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아까도 식당도 하시고 바로 앞에 사는데 자기 아파트 거기가 800세대인데 지금 200세대가 채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식도에 원룸 짓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원룸 경매로 넘어가고. 여긴 무섭겠다, 집에 있기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군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군산에서 가장 이제 중심 지역이요. 매출액이 최소 30에서 한 45% 정도까지 하락했다 그래요. 이게 그 핵심 중심 상가 지역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주변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문 닫는 분위기, 좀 썰렁한 유령 이런 도시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그게 이제 파급 효과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문제로도 이제 파급이 될 것이고, 군산 지역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산업이고 조선업이었었어요. 근데 이 핵심 산업이 타격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제 타격을 받아서 한 7천여 명이 일단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은 한 5만 명 안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체 군산 지역의 인구가 한 26, 7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한 5분의 1에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군산 지역의 경제 전체, 그러니까는 이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내놔야 돼, 처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가 있죠. 침체시킬 수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이미 수년 전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타격이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조선업, 해운업을 이렇게 거쳐서 군산 지역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는 지금 철수를 한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 거고, 이게 그러니까 향후에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지방들이 그러니까 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생산 기반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타격을 받게 되면 이제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이제 그러니까는 격차는,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흔히 우리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 농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군산은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 다 뭐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인데. 네, 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결국은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부에 믿어봤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과거 경험에서 그렇듯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정부 대책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역 주민들이 파편화되는 것보다는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는 지금 발상을 전환을 해라 이거죠. 기존에 그러니까는 제조업을 가지고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줬던 거에서 기업이나 정부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자립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나아지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지역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 수강생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그 줄어든 수강생들 구성 비율을 보면은 요 근래 GM 가족 식구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늘어났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들도 공부하러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상담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자격증 따시면은 어디서 영업하시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우물쭈물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군산분이 아니시면은 다른 지역 가서 기업하라고 그래요. 학원도 물론 힘들지만은 당장 자격증 따서 기업하는 것 부분도 이 지역에서 희망은 살짝 없어요.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근데 물론 길게 장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희망 섞인 그런 부분은 있죠. 장하고 군산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동백대교가 거의 완성됐어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완벽하게 개통이 되거든요. 서울권하고 약 20분 정도가 단축이 돼요. 옛날에는 군산 들어올라가면은 삥 외곽으로 들어와서 시내 쪽으로 접근이 됐었는데 지금은 장항 쪽에서 바로 들어와서 부안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서해안 쪽 풍광은 선유도가 훌륭해요. 근데 옛날에는 선유도를 다닐 때 이렇게 배로 다녔거든요. 이제 지금은 육지로 돼요. 그 다리 하나가 그것도 외관상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정식 개통을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 제조업이 떠나갔어도 그 부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가깝고 공장으로서 갖춰야 될 사회 기반시설은 몽땅 잘 돼 있어요. 전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면서 교통이 편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미 망해서 떠나가는 사람 잡을 필요 없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쪽이 도리어 바람직하고 현재 GM 대우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 지원을 새로운 기업에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저는 거죠? 희망 갖고 어쨌든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이 고장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나갈 질문인데 좀 옛날하고 많이 좀 급하고 물 한 번 마시고 해요. 네. 내가 여기서 고향은 아니지만은 35년 여기서 아기 낳고 여기서 장가가고 예정이 남다르시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근데 이런 걸로 주목받는 분이 조금 그래. 다시 찾은 군산. 앞서 언급된 자구 노력의 모습과 관광지로서의 군산의 모습을 떠올리면 군산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군산 시민들이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완공 예정인 장항 군산을 잇는 동백대교와 최근 개통된 선유도 육로로 교통편이 편리해지면서 군산시로의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관광사업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으며
관광 인구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군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으로 지역 경제가 이루어지고 해당 기업의 존속에 생계 문제가 직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합니다.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고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모두에게 고문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군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있기에 군산은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결정에 도시 전체와 시민들이 좌지우지되는 구조. 바로 지금 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기업에 의지하는 구조가 아닌 도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번 사태는 어쩌면 새로운 도약이 될지도 모릅니다. 군산 시민들은 이제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려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군산. 그러나 내일이 오면 다시 해가 뜨고 밝아지듯이 이들에게도 남들과 같은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